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봄꽃이 만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수시청 내 상사의 갑질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많습니다. 여수시는 그런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시장이 직접 나서 해당 직원을 두둔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공장 증설 공사에 나섰던 한 하청업체가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주된 이유인데 이로 인해 노동자 6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뇌병변 장애인의 숨진 원인을 두고 논란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았으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며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소에도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습니다. 산수유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합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이곳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1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등 4명이 산수유 마을을 다녀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주와 부산 등에 사는 이들 일행은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인 18일에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들과 접촉한 16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에 방역 당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플래카드 다 붙여갖고 이러는데도 오시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휴일 광주 지역 교회의 18%가 여전히 예배를 강행했고 시내 곳곳의 클럽 등 술집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헬스장 등 일부 실내 체육 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좀 있어요. 근데 코로나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는 지금 이제 행부들도 타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집단 시설은 물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며 벌금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32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특례보증 2,2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3,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요양병원 등의 방역관리를 위한 행정명령과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공고하는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여수 지역 공공근로사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사업을 중단했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 저소득층 생계 불안 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늘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인원은 해변 정화와 정보화 사업 등의 모두 400명 수준이며 당국은 참여자들에게 사업장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무료 급식 중단 소외계층을 돕는 순천형 권분 운동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료 급식 등이 중단된 소외계층 1,000명에게 일주일 소비 분량의 쌀과 김치, 라면,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권분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권분은 조선시대 극빈자를 구제했던 재물 나누기 제도로 순천시는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공장 증설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노동자 60여 명이 곧바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 공사 현장.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철골 설치를 담당했던 한 하청업체가 지난달 21일 시공사와의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최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발생했다며 공사에서 손을 뗀 겁니다. 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됐던 건설 노동자는 60여 명. 계약 기간이 길게는 석 달 정도 남아 있었지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업체한테 연결해 주겠다. 일을 하게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막상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 그러니 우리도 이제 막상 생업이 이제 깝깝해 본 거죠, 이제.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다행히 다른 일자리를 구했지만 나머지 30여 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입니다. 하청업체가 시공사와의 계약 종료를 공고한 지 벌써 한 달. 후속업체 선정 작업은 공사 금액에 대한 입장차로 유찰 사태를 겪었고 고용 승계 문제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 보니 근로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나온 거 아무도 없고 마냥 기다리다니 좀 답답한 입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무리한 저가 수주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적정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뇌병변 장애인 서류한 씨 사연 보도해드렸죠. 장애인 단체는 동료 상담가였던 설 씨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설 씨는 생전에 업무량을 줄여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설류한 씨는 동료 장애인을 만나 상담하며 취업을 성사시키는 상담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설 씨는 지자체의 사업지도 점검을 앞두고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 달 4명의 중증장애인을 5번씩 총 20번 만나 취업을 권유하고 상담 일지를 정리하는 것이 상담가의 업무. 장애인 단체들은 상담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프로그램 구조와 과도한 서류 업무들이 설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씨는 업무가 과도한 것과는 별개로 살아생전 업무 부담을 덜어줄 근로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함께 이동해 상담 내용도 함께 듣고 상담 일지 작성까지 도와줄 근로지원인을 구했지만 결국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같은 직종에 근무했던 장애인들도 상담가들이 챙겨야 할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대상자도 중증장애인이고요. 동료상담 지원가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혼자 가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로지원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동료 상담가 사업을 지도 점검했던 지자체 관계자조차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무작정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근로지원이 반드시 뽑혀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근로지원인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불과 300원.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는 고설류한 씨가 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검토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고 광양시장이 다양한 정책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산하 시립도서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지난주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 피해자는 알려졌던 신입 직원 5명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수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발설 경로를 찾으려 했고 징계를 막은 당사자가 바로 권오봉 시장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상사가 쏟아낸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폭언과 괴롭힘. 이 같은 가혹한 갑질 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일 저녁 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여수시청 신입 공무원들. 알고 보니 같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건 신입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시는 해명 자료에서 피해자가 신입 5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들은 기존 직원 7명까지 모두 12명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선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는 정말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힘들어했던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시 당국이 가해자 감싸기를 넘어 발설 경로를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권오봉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라며 보도된 언론과 접촉하는 사람은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담당 부서는 회의 다음 날 직원들의 언론사 후원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수 지역신문협의회는 성명서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아무리 밑에 부하 직원이지만 신상털기죠. 그 신상털기와 함께 맞춰서 언론들을 갖다가 길들여 보겠다.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권오봉 시장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징계 의견을 올렸지만 권 시장이 도서관 개관 당시 고생했던 직원이라며 징계를 주면 되겠냐는 의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서를 낸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건 공식 절차를 통한 징계 양정. 하지만 여수시 측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장애나 질환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관이 운영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거주지역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접수된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정한 투표를 위해 허위나 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여수 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유화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들의 심한 네거티브 경쟁으로 여론의 왜곡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를 본인이 받게 됐다며 중앙당에 재심 신청 서류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예비 후보가 순천 선거구의 원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의 서 후보는 오늘 해룡면 유권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선거구 획정으로 상처를 입은 해룡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룡면의 타 선거구 편입 논란은 예비 후보자들과 지역민들의 반발로 이어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 선거구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가 추진하는 동천변 야시장 사업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천변 저류지 야시장 사업은 지난해 동천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라며 순천시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순천 동천변 야시장은 1톤 트럭 50대를 개조한 푸드트럭을 만들어 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용지에 19억 원을 들여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창업공간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저전동 일방통행길 일대의 빈점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창업공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빈점포 활용 창업 아이템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자들의 공간 라우딩과 거리 투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운영자가 선정됩니다.